자, 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죠. 위부하고 대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위부는 추정전손에서만 발생됩니다. 우리 앞서서 해상손해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 해상손해의 종류 중에 추정전손이 발생된 경우에만 위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추정전손의 경우는 실제로 완전한 현실전손은 아니라 할지라도 물건이 거의 완파가 됐죠. 그것을 구조를 했어요. 구조를 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한 물품을 실제로 수리 개체해서 다시 재운송하게 되었을 때가 실제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렇다 해서 실제로 물품의 주인이 이러한 일을 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 보험 목적물 자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무슨 완전하게 없었던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잔존물이라는 게 남아있죠. 어쨌든 고철이라는 부분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물상 같은 데 판다면은 어쨌든 일부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정전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 즉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피보험자는 완전하게 가진 게 제로가 돼요. 냉장고 1억 원치를 싣고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목적물을 구조를 했어요. 당연히 냉장고는 이제 더 이상 가동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그 고철 가격을 따져보니까 100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받고 싶어요. 근데 보험은 손해보상의 원칙, 이익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즉 피해본 부분만큼만 보상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보험금 전액을 받고 싶어도 이 100만 원이라는 고철 가격 때문에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전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잔존물, 그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게 넘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빵원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추정전손, 중요한 건 이거는 추정전손에만 다른 건 안 됩니다. 분손 이런 거에는 적용 안 돼요. 오로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로지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다가 이전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위부라고 합니다. 위부. 그래서 반드시 추정전손이 발생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회사에게 이전시키게 되면은, 즉 보험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받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위부라고 합니다. 위부.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대위 나옵니다. 서브로게이션. 잘 생각하면 쉬운 개념인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자, 보험 사고가 발생은 되면 안 돼요. 근데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제는 반대 입장에 생각할 때 보험자가 실제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줘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보험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위는 앞에 위부는 추정전손의 경우에만 생기지만 대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해상손해에 다 있는 거예요. 해상손해. 분손해도 있습니다. 분손해도.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혹시 잔존물이라는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피보험자가 가진 게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실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한 것처럼 뭐를 주는 거예요? 보험금 전액을 줄 수 있어. 보험에서 적용되는 원칙 중에 이익금지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랬습니다. 손해본 부분만큼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앞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아니라고요. 왜 아니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험회사에게 넘기는 거다.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 등을 가져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의라 한다면 상호 당사자만 다르지 같은 말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왜?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말했어요. 위부는 어느 경우에만 있다고요? 추정전손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독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위부는 없습니다. 위부라고 하는 것은 존재 안 합니다. 공동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위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추정전손이 발생했어요. 위부를 해야 돼요. 위부를 해야 피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을 받아요. 자, 근데 대위는 단독훼손이 발생해도 해야 되고 공동훼손이 발생해도 해야 되고 추정전손이 발생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거 맞지요? 왜 헷갈리냐면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위부도 있고 대위도 있고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조건, 제가 제일 처음에 위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뭡니까? 추정전선의 경우 요 내용 잘 기억해야 된다 했어요. 추정전선. 위부는 오로지 추정전선의 경우에만 있어요. 추정전선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청구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잔존물이 있다면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회사에 넘겨야 돼요. 하지만 대의는 추정전손이든 단독훼손이든 상관없습니다. 해상손해가 발생이 되게, 사고가 발생돼서 해상손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약속대로 보험금을 줘야 돼요. 근데 이익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혹시 피보험자가 잔존물이 있다면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회사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대의는 다른 말로 대위권이라고 부릅니다. 대위권. 그래서 단순하게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때는 우리가 잔존물 대위라고 불러요. 근데 구상권 대위라는 것도 있어요. 대위는. 자, 어떤 선박이 화물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됐어요. 근데 이 사고가 제3자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러면 잔존물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피해본 당사자들은 제3자에 대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또 다른 판결에 의거해서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돈 말고도 따로 이제 보상금, 피해 보상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은 이익금지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1억을 줘야 되는데 그 제3자가 원인이 되었고 그 재판을 통해서 3천만 원이라는 또 다른 이제 배상금이 나와야 된다 하면은 원래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거는 1억의 가치밖에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1억 받았는데 또 뭐라고요? 3천만 원이라는 거 밖에도 1억 3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금지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에 위배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어지는 권리까지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 당사자는 자기가 손해본 부분만큼만 보험에서 받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3자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와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어진 권한까지 보험회사가 가져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대위권 중에서 구상권 대위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까지 얘기 들으시면 또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와, 보험회사는 그러면 잔존물 대위, 구상권 대위 이런 거 다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보험료까지 받았고 그리고 해상사고도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닌데 떼돈 벌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보험회사는 이런 잔존물 대위나 구상권 대위로 해서 획득하는 이익 부분 있죠. 이거를 보험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래요. 재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근데 느낌이란 것도 있어요. 보세요. 보험회사들이 많은 보험 영업사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보험만 생각해도 요즘은 여러가지 많은 서비스도 있죠. 여러분들이 차 키를 안에 놓고 내렸다 보험회사에서 또 오셔가 열어주죠. 또는 보험사고와 관련돼서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실강의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신속하게 해결해주죠. 그런 보험 서비스, 인적하고 관련되어진 보험 서비스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보험회사는 단순하게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는 것만 하더라도 빡빡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쌓여온 잔존물 대위나 구상권 대위 같은 것을 통해서 얻게 된 이득, 이걸 전부 다 보험사업에 전부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험 서비스는 질적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향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가 다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험이 또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죠.
그게 우리가 아까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의도적인 사고를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돈 받는 일, 이게 이제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가 굉장히 곤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이 1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됐다 할지라도 사고가 3천만 원치 발생하면 뭡니까? 딱 3천만 원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의 건전성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위부하고 대위 아직도 이해 못하셨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단순하게 피보험자 입장이냐 보험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요. 위부는 오로지 해상 손해 중에서 사고 중에서 추정 전손에만 있어요. 추정 전손에만. 단독 해선의 경우에는 존재 안 합니다. 추정 전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익금지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근데도 자기 자신은 추정 전손의 경우에는 잔존물 때문에 보험금 전액을 받고 싶어도 못 받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만 보험회사가 가져가게 되면 자기는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정 전손 시에 피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잔존물이 있다면 그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보험회사에다가 이전시키게 되는데 이걸 위부라고 부른다. 위부. 추정전손해만 있습니다. 추정전손해만. 반면에 대위는 해상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금액이 전액이든 일부는 보험금을 지불해야 돼요. 이때 피보험자가 잔존물이 있게 되면 그 잔존물로 인해서 또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이익금지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잔존물이 있으면 또는 잔존물 외에 다른 어떤 제3자가 원인이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까지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것. 그래서 대위는 다른 말로 대위권이라고 돼요. 대위권. 그래서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권리 등을 자기가 획득을 하고 보험금을 지불을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대위입니다. 대위. 그래서 대위는 잔존물에 대해서도 있고 제3자가 원인이 되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어지는 권한도 있는데 그래서 잔존물 대위하고 구상권 대위가 두 개가 있다고요. 위부는 추정 전손에만 있습니다. 대위는 모든 해상 손해에 다 있고 하필이면 추정 전손에는 위부도 있고 대위도 있는 거예요. 추정전손은 위부대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대위는 추정전손 말고도 있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잘하세요.